이번 수업 시간에는요, 우리가 풍선의 기본 기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풍선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배웠었죠. 여러 가지 풍선을 보관할 때 어디에다 보관을 해야 되고,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해야 되고, 그리고 풍선을 부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풍선에서 사용하는 기본 도구들에는 우리가 풍선 펌프가 있었고요. 그리고 펌프를 이용해서 주로 많이 활용하는 풍선은 260 요술풍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기본 기법 및 용어 정리에서는요, 우리가 풍선을 이렇게 아트를 할 때 보면 불기, 뭐 꼬기, 만들기, 뭐 접기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를 사용을 해서 만들기를 할 때 수월할 수 있도록 하는데, 첫 번째 불기에 대한 게 나왔어요. 불기는 무엇이냐면 말씀 그대로 요술풍선을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는 데 있어 바람을 얼마나 넣느냐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넣는 거를 불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둥그런 원형풍선은 우리가 그냥 입으로 후 불어서 부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260 요술풍선은 펌프를 이용해서 바람을 넣는 걸 불기라고 이용을 하고요. 반복된 연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다. 그리고 풍선 만들기 과정의 가장 기본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첫 번째 불기만 제가 이제 시범을 보여드릴 건데요. 풍선 펌프가 있습니다. 펌프에 여기가 머리, 몸통, 꼬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풍선에서도 이 주입구 있는 쪽을 머리, 몸통을 가운데를 몸통, 끝에를 꼬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펌프의 주입구에 풍선의 주입구 몸통 앞에 머리를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 이렇게 밀어 넣고요. 바람을 넣는데 펌프를 최대한 당겼다가 세게 한 번에 넣으셔야 돼요. 그런데 바람 불기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바람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풍선의 모양이 예쁘게 나오거나 아니면 울룩불룩하게 나와서 안 예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바람을 넣을 때 풍선의 밑에 부분을 이렇게 잡고 바람을 넣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잡고 바람을 넣으시면 밑에 부분에 공기가 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막혀서 바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잡으실 때는 몸통을 이렇게 감싸듯이 잡으시고 주입구에 풍선을 넣은 거를 왼손으로 꼭 잡아주셔야지 바람을 넣었을 때 세게 바람의 영향으로 풍선이 날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입구를 잡으시는데 또 주의할 점은 뭐냐면 여기서 주입구를 잡으시는데 풍선을 잡으시면 안 돼요. 풍선 펌프의 위를 잡으시고요. 최대한 몸통을 당겼다가 한 번에 바람을 쭉쭉쭉쭉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여기에서 보시면 바람이 우리가 멈출 때 약간 울룩불룩한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바람을 빠르게 세게 불어야 이렇게 일정한 모양으로 바람이 통통하게, 풍선의 바람이 통통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바람을 넣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힘이 처음에 부르실 때는 힘이 엄청 들으세요. 그래서 풍선의 바람을 빼보겠습니다. 바람을 빼고 풍선의 바람을 빼면 바람이 처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늘어나거든요. 이거를 다시 원래의 성질로 돌리게끔 이렇게 몇 번 잡았다 당기면 고무가 어때요? 탄성이 있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처음처럼 모양이 작아졌어요. 다시 바람을 넣으시는데 잘못된 예를 보여드릴게요. 넣고 이렇게 짧게 바람을 넣어버리면 여기 보이시면 울룩불룩하게 바람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은 나중에 모양이 예쁘게 나오지 않아요. 풍선 아트를 했을 경우에. 그래서 바람 불기가 제일 중요한데 여러 가지 반복된 연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잘 들어갈 수 있게 하시면 좋다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묶기가 있어요. 묶기는 풍선에 바람을 이렇게 넣었으면 우리가 이 주입구를 당겨서 풍선에 묶어야 되는데 이게 많이 하시다 보면 선생님들이 자기가 편안한 방법이 있으세요. 근데 기본 알려드리는 거는 주입구를 잡고 주입구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감아서 돌려준 후 매듭을 이 사이에 넣고 손가락 사이에 넣고 주입구를 당겨서 매듭을 짓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연습을 하실 때는요, 무조건 제가 이렇게 똑같이 선생님들이 보는 시선으로 서서 왼쪽 손에 엄지손가락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위에 주입구를 이렇게 놓고 잡으시면 됩니다. 잡으시면 되고요. 제가 다시 불어서 보여드릴게요. 풍선에 바람을 넣습니다. 일단 조금만 넣어볼게요. 넣고 선생님이 바람이 자꾸 빠져서 잘 안 돼요 그러시면 이렇게 잡아서 얘를 이렇게 한번 돌려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람이 나가는 구멍을 막아주겠죠. 그런 다음에 매듭을 지으시면 더 좋으세요. 선생님들이 처음에 어려우실 때는 이렇게 항상 묶어주시고 난 다음에 매듭을 지어주시면 되고요. 최대한 주입구를 당기시면 이게 고무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늘어나겠죠. 그래서 두 손가락을 감아준 후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감아준 후 풍선 앞으로 빼내어서 이렇게 두 손가락 사이에 매듭을 넣습니다. 넣고 오른손으로 뒤에 있는 매듭을 당기면서 빼주면 이렇게 매듭이 지어집니다. 이것만 처음에 바람 넣는 거 하고 매듭 찢는 것만 연습을 하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 만드는 과정들은 되게 이렇게 쉽게 만드실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시면 이 매듭을 짓다가 여기 세 번째 손가락 여기 끝에 선생님들이 많이 다치기도 하시거든요. 그거만 주의해서 하시면 묶기는 단단히 묶어서 오랫동안 형태가 유지할 수 있게끔 쉽게 많이 해보시면 쉽게 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묶기까지 들어갔고요. 누르기는 방울을 엄지와 검지로 이렇게 눌러주는 걸 누르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풍선의 모양을 만들 때 이렇게 누르면서 방울을 만들거나 무엇을 할 때 약간 눌러줘야지 그 다음 동작으로 만들기를 할 때 예쁜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르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꼬기는 뭐냐면 이렇게 눌러서 방울을 만든 걸 이렇게 돌려주는 걸 꼬기라고 합니다. 근데 대개는 우리가 지금 저처럼 이렇게 위에 방울을 많이 돌리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때는 누르면서 아랫 모양을 이렇게 몸통, 얘가 지금 만들어지는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아래 모양을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얘가 꼬기. 그 다음에 방울 만들기는요, 이렇게 지금 만든 게 방울이에요. 이거를 여러 개를 만드는데 첫 번째 방울을 만들고 두 번째, 세 번째 방울을 만드실 때는 항상 첫 번째 방울을 왼손으로 V자 이거 중요하거든요. V자 이렇게 하셔갖고 얘를 단단히 풀어지지 않게끔 고정을 해서 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두시고 두 번째 방울은 누르기를 하면서 돌려야 되는데 누르기 할 손이 여기 V자로 첫 번째 방울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왼손의 네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서 도와주면서 오른손으로 몸통을 돌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그리고 만들어진 방울은 이렇게 손으로 감싸서 잡고 계시면 안 되고요. 얘가 감싸서 잡고 계시면 이 방울이 이렇게 늘어나서 모양이 단단하게 붙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방울을 만들어야 되는데 손 안에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V자 만드는 방울, 첫 번째 방울을 잡고 두 번째 방울은 위로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세 번째 방울도 이렇게 위로 올리고 네 번째 방울. 근데 여기서 방울 돌릴 때 밑에는 몇 번 돌려요? 이야기하시는데요. 얘가 풀어지지 않게끔 세네 번, 네다섯 번 돌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 10번 이렇게 풀어지지 말라고 많이 돌리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홈이 생겨요. 이렇게 돌려서 홈이 생기기 때문에 그 선이 너무 길어지면 모양을 만들었을 때 얘가 이렇게 딱 접착력 있게 붙어야 되는데 붙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돌리시는 거는 묶기 하시는 거는 너무 많이 돌리지 마시고 한 세네 번에서 나는 조금 더 많이 풀어진다 그러면 뭐 5, 6번 정도 이렇게 해서 방울이 풀어지지 않게 이렇게 방울 만들기 이렇게 해서 올려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방울 만들기예요. 그런다면 잠그와 잠그기가 있어요. 이렇게 방울을 만든 거를 첫 번째 방울하고 마지막 방울하고 이렇게 겹쳐서 잠그는 건데, 이거는 잠그기는 많이 사용하는 우리가 용어예요. 왜냐하면 어떤 거를 만들었을 때도 잠그기를 해야 그 다음 모양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그기인데, 이거 방울 만든 걸로 잠그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방울하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이거 말고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방울을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고 두 번째, 여기에서는 방울을 큰 거를 2개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잠그기 하나, 방울 큰 거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방울하고 이 두 번째, 세 번째 방울하고 얘가 풀어지지 않도록 묶어주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잠궈주기예요. 그래서 방울이 풀어지지 않게끔 해주는 게 잠그기이다라고 합니다. 동물의 귀나 발 부분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귀 모양 같죠? 얼굴하고 귀 모양, 이렇게 동물의 모양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한다. 접어꼬기 기법. 접어꼬기 기법은 뭐냐면, 이거는 잠그기 할 때는 방울을 2개 만들어서 우리가 첫 번째 방울하고 묶어줬잖아요. 잠그기를 했잖아요. 근데 접어꼬기는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데 중간에 이렇게 방울 만든 모양이 안 나와요. 제가 이걸 풀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일자로 된 모양 안에 하나의 원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원으로 똑같은 사이즈, 뭐 5cm, 10cm, 10cm, 20cm를 접어서 잠궈주기를 하는 거. 이렇게. 이게 잠궈주기예요. 아까는 여기에 방울이 생겼는데 이번에는 그냥 하나로 20cm 되는 풍선을 반으로 이렇게 접어서 하는 게 접어꼬기 기법. 꽃잎이나 바퀴를 표현할 때 얘는 둥그런 모양이 하나가 됐죠. 그래서 꽃잎이나 바퀴를 표현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잠그기, 접어꼬기,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꽃 만들고 방울 만들고 이래서 방울 만들기, 접어꼬기, 잠그기. 선생님들이 이 용어는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럼 밀어 올리기가 있어요. 두 번째 방울을 잠그기를 한 후 그 틈 사이로 또 하나의 같은 크기의 방울을 만들어 끼운 후 밀어 넣는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새나 동물의 몸통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는 기법인데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잠그기를 했어요. 접어꼬기 한 거에서 잠그기를 한 후 이렇게 접어꼬기 한 다음에 밀어 넣기를 하셔도 되고요. 아까 그 방울 만들어서 하나 방울을 만들고, 두 번째 10cm 방울을 하나 만들고, 얘랑 똑같은 10cm 방울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잠그기를 한 후 이 사이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10cm 방울을 하나 더 만들어서요. 얘를 이 틈 사이로 만들어진 10cm 방울 하나를 이 접어꼬기 한 틈으로 밀어 넣을 거예요.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밀어 올리고. 반대로. 한 후에 얘는 어떻게? 얘는 같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려서 얘를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똑같은 방울이 3개가 나오겠죠. 주로 이렇게 새 몸통을 만들거나 동물의 몸통을 만들 때 사용하고요. 이거를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우리 참외, 과일 만들기에서는, 과일에서는 참외 만들기를 할 때 참외가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의 모양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밀어 올리기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새나 동물의 몸통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과일 만들기 할 때는 참외 만들기 할 때 밀어 올리기를 합니다. 그리고 접어꼬기, 꼬집어꼬기 기법이 있는데 이거를 되게 어려워하세요. 방울의 양당 꼬인 부분을 맞대어 꼬아주는 기법이다. 그리고 풍선의 방향을 바꿀 때나 동물의 귀, 목 등의 경계 부분으로 사용을 한다. 그래서 뭐 깃꼬기, 핀치 트위스트, 그래서 꼬집어꼬기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얘는 제가 이거 방울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흘러서 다시 얘로 이렇게 첫 번째 중간에서 보여드릴게요. 꼬집어 꼬기는 이렇게 길게 방울을 하나 만드시고요. 나중에 이게 이제 어디에서 많이 사용을 하냐면 스마일 기둥 만들 때 우리가 팔 만들기 할 때 많이 사용하고요. 꽃 만들기 할 때 꽃잎에서 꽃 줄기 만들 때 꽃이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있지만 약간 옆으로 이렇게 숙여져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 할 때 사용하는 기법인데요. 이렇게 방울을 하나 만드시고요. 중간에 3cm 방울을 하나 만듭니다. 이렇게. 네, 중간에 모양이 이렇게 안 예쁜 거는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지시면 얘가 이렇게 다시 모양이 예쁘게 나와요. 이렇게 3cm 방울 하나 만든 거를 첫 번째 방울과 끝에 있는 몸통을 이렇게 같이 나란히 모으신 다음에 얘를 잡으시는 거예요. 잡으시고 만들어진 3cm 방울을 오른손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으로 이 사이에다가 넣으세요. 넣어서 얘를 감싸서 당기듯이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꼬집듯이 이렇게 꼬집어서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꼬집어 꼬기 기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게. 이게 나중에 동물 모양에서는 뭐 물고기 입술 모양 아니면 관절 모양 만들어지니까 어때요? 아까 얘가 일자로 섰던 게 이렇게 옆으로 숙여져 있죠. 이렇게 숙여져 있어요. 숙여져 있어요. 다시 한번 꼬집어 꼬기 기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2번 하는 거는 이거는 선생님들이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한번 방울을 하나 만들고 3cm 방울을 하나 만들고 첫 번째 방울과 세 번째 방울을 접은 다음에 만들어진 3cm 방울을 두 번째 손가락을 끼워서 당기듯이 이렇게 감싸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보시겠지만 얘가 이렇게 모양대로 이렇게 옆으로 누워지는 모양이 되고요. 이 꼬집어 꼬기 한 기법을 돌리면 다시 어떻게 됐어요? 얘가 밑으로 내려왔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 어떤 것들의 방향을 바꾸거나 할 때 꼬집어 꼬기 기법을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터트려 나누기. 중간에 터트려 나누는 거는요. 어렵기는 하지만 동물의 손이나 귀 그리고 뭐 양손과 발이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진 모습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휘기는 풍선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휘어 놓는 건데요. 풍선의 탄력성과 열존들이 높아서 손으로 이렇게 구부려서 놓으면 이런 모양이 되게끔 휘어지는 모양이 되게끔 나와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꽈배기 꼬기라는 기법이 있어요. 꽈배기 꼬기는 우리가 풍선을 2개가 필요한데 일단 이거 내려놓고 제가 분홍색하고 흰색하고 이렇게 이 꽈배기 꼬기 기법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모양의 장식을 할 때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뭐 손잡이 같은 거 만들 때 주로 260 풍선은 끝까지 바람을 넣으시고요. 찍찍 바람을 한 2-3번 빼신 다음에 얘를 잠가주게 하시는 거예요. 이 꽈배기 꼬기 기법은 간단해요. 간단한데 선생님들이 어려우실까봐 제가 매듭 묶어지는 거. 왜 260 풍선이 하나, 2개가 같이 합쳐지는 모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묶어줘야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제가 바람을 넣는 중이고요. 이렇게 끝까지 바람을 넣어서 바람을 한 2-3번 뺐어요. 빼고 이렇게 매듭 부분이 나와져 있죠. 그런데 이거를 묶으실 때 그냥 그 매듭 위로 묶으시는 게 아니라 풍선 안쪽으로 매듭을 최대한 당기셔갖고 X자로 이렇게 교차해서
풍선 안쪽으로 최대한 당기신 후에 얘를 X자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이루코 풍선 2개를 묶으실 때는 매듭 바깥쪽이 아니라 매듭 안쪽 풍선의 둥근 모양 쪽으로 최대한 가깝게 당겨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매듭을 지어주신 다음에 얘는 꽈배기 고기인데 매듭을 이렇게 지어서 묶어주셔도 되고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서 꽈배기 고기를 하셔도 되고요. 책에 나와 있는 거는 매듭을 묶지 않고 그냥 방울을 만들어서 이렇게 잠궈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잠궈주기를 한 다음에 지그재그로 꽈배기 고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 개를 하나가 교차되게끔 이렇게 당겨주고 근데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얘를 그냥 느슨하게 이렇게 그냥 교차만 시키시면 꽈배기 모양이 이렇게 안 예뻐요. 그냥 둥글게만 나오는데 촘촘하게 꽈배기 모양이 되게 하시려면 얘를 X자로 교차할 때 최대한 당겨줘서 이렇게 촘촘한 모양이 되게끔 이렇게 이렇게 당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꽈배기 고기 기법입니다. 그럼 마무리는 어떻게 하느냐? 꽈배기 고기 마무리는요.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방울을 잠궈주기를 하시면 됩니다. 두 개를 같이 잡고 잠궈주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동그랗게 만든 거를 같이 방울을 만들어진 거를 이렇게 잡고 같이 잠궈주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동그란 모양의 꽈배기 고기로 만든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하트는 아니고 장식이 나왔어요. 이게 꽈배기 고기 기법이고요. 이번에는 스프링 고기 기법인데요. 스프링 고기 기법은 우리가 이제 장식 활동할 때 장식하거나 여러 가지 모양 이런 거 낼 때 많이 하는데 이거는 혼자서는 할 수 없고요. 그 옆에 누가 같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바람을 끝까지 넣었다가 빼시는 거예요. 풍선에 바람을 넣었다가 이렇게 빼시면 풍선이 어느 정도 조금 늘어났겠죠. 그럼 얘를 바람을 뺀 풍선을 막대기가 없으면 이렇게 펌프에다가 돌돌돌 감으시는 거예요. 감아서 짝꿍이 끝에를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끝에를 잡고 펌프의 몸통을 잡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바람을 넣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잡아주시는 분이 끝까지 바람이 들어갈 때까지 놓지 않으시는 거고요. 중간에 모양을 이렇게 동그랗게 되도록 이제 놔주셔도 됩니다. 네. 끝까지 가도록 이렇게 바람을 넣으시면 말 그대로 스프링 모양처럼 나왔죠. 이렇게 해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프링 고기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이게 모자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꽃의 잎사귀처럼 이렇게 벽에다 매달을 때 만들어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저희가 스마일 기둥하거나 이렇게 할 때 모자로 이렇게 씌워주셔도 되고요. 아이들한테 같이 이렇게 협동으로 만들기를 할 때 이 기법을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공기 밀어 올리기 꼬리 방울 만들기 기법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주로 동물의 꼬리 모양이나 곤충의 더듬이를 표현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것도 선생님들 이렇게 처음에는 잘 안 되세요. 안 되시지만 부단히 노력을 하시면 이게 한 번에 딱 올라가는 느낌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꼬리 부분에 곤충의 꼬리 부분이나 더듬이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거니까 주로 어디? 여기 남겨진 부분에서 많이 우리가 활용을 하는데요. 끝에 방울을 3cm 방울을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방울을 만드시고 중요한 거는 오른손의 새끼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끼우시는 거예요. 끼운 다음에 이 방울을 오른손으로 이렇게 감싸 안으시는 거예요. 감싸 안으신 후 이쪽 손으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펴서 방울이 잘 올라갈 수 있게끔 길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얘를 그대로 이렇게 엄지손가락하고 같이 이렇게 감싸 안으시는 거예요. 왼손으로. 그리고 남아있는 풍선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감싸시고 방울을 하나 둘 셋 하면 뿅 이렇게 올라오게 누르면 얘가 이 길이 옆으로 가지 않고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방울이 올라오게끔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끝까지 여기가 길잖아요. 이게 한 번에 바람을 넣는다고 해서 얘가 끝까지 올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중간중간 여기가 많이 남으면 남을수록 중간에 이렇게 올라와요. 이거를 또 방울을 만들어서 새끼손가락으로 올리시는 거예요. 쭉 올리고 또 새끼손가락으로 쭉 밀어 올리기. 이렇게 해서 밀어 올리기 꼬리 방울 만들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람이 자꾸 빠졌어요. 이게 꼬리 밀어 올리기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튤립 꼬기 기법이 있는데 이거는 주로 우리가 꽃송이나 사과 이런 거 만들 때 하거든요. 네, 풍선의 묶은 매듭 부분을 중앙 부분에 검지를 밀어 넣은 후 다른 한 손 엄지와 검지로 매듭을 잡고 돌려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우리가 나중에 사과 만들기를 할 때 배우실 건데 어려워요. 튤립 꼬기가. 그리고 꽃 만들기 할 때 꽃대를 만들 때 이 모양이 볼록 나온 게 안 이쁘다고 그래서 우리가 튤립 꼬기를 해서 꽃대 모양을 만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꽃대 이 튤립 꼬기가 어려워서 그냥 이게 밑에 부분 둥근 부분으로 그냥 우리 아까 강아지 밀어올리기 기법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그냥 꽃 수술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밑에 꽃대를 만드는 기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튤립 꼬기가 많이 사용하는 거는 우리가 사과 만들기 할 때 또 다시 사용하실 건데요. 일단 방법은 두 번째 손가락, 오른손의 두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매듭 부분을 밀어 넣으시면 이 매듭 부분을 풍선 아래쪽에서 우리가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왼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잡고 얘 잡아진 매듭을 같이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아이고, 바람이 얘가 이렇게 자꾸 빠져 내려가네요. 쭉 밀어서 길게 밀으시면서 길게 밀어야지만 이렇게 튤립 모양이 예쁘게 나오거든요. 손가락으로 미는 거를 왼손으로 이렇게 잡으시는 건데 이게 잡으시다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터지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잡아서 얘를 이렇게 묶으시는 거예요. 묶으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모양은 예쁘지요. 그 사과의 안으로 들어간 모양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모양이 나와서 꽃대를 여기다가 끼우시는 거예요. 이게 튤립 꼬기고요. 고리 만들기는 그냥 방울을 만들고 처음과 끝을 묶는 기법이에요. 그냥 얘를 다시 풀러서 방울을 하나 만드시고요. 처음과 끝을 이렇게 동그랗게 얘가 크게 부러진 걸로 제가 얘를 다시 풀러보겠습니다. 그래서 길게 만들어진 풍선을 처음에 매듭을 하나 만드시고 고리를 하나 만드시고 처음하고 끝하고 같이 이렇게 묶으시는 거예요. 이게 고리 만들기예요. 그럼 고리처럼 모양이 만들어졌죠? 얘가 고리 만들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장식 풍선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데 듀플릿이라고 해서 듀플리케이트라고 해서 두 개의 풍선을 각각 묶지 않고 두 개의 주입구를 함께 묶는 것이다. 그래서 풍선 장식의 기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를 불어서 지그재그 손에다 끼우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 풍선을 잡고 바람을 넣은 후 두 개의 풍선을 X자로 겹치고 같이 묶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듀플릿. 이 듀플릿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잘 알아두시면 좋고요. 클러스트는 두 개 해놓은 거에 풍선 하나를 더 겹쳐서 묶어주시는 거예요. 두 개 해놓은 거에 X자, 10자로 겹쳐서 이거를 4개로 만들어주는 거. 이게 가랜드의 기본인데 기본 밑에 받침하실 때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 묶은 거를 10자로 겹쳐서 4개로 만드는 게 클러스터이다. 그 다음에 트리플릿이라고 그래갖고요. 풍선을 2개, 듀플릿 해놓은 거 위에 하나를 더 엮어주는 거. 그게 트리플릿이에요. 그래서 풍선이 3개 만들어지는 게 트리플릿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5 클러스터는 이게 우리가 이제 3단 꽃 만들 때 기본 1단 장식이거든요. 그래서 듀플릿 해놓은 것과 해놓은 거를 겹쳐 놓는 거. 5개를 만들어주는 거. 이게 5 클러스트. 그냥 우리가 이게 나중에는 합체라고 이야기합니다. 합체. 뭐 영어를 쓰는 거, 전문 용어를 쓰는 것도 좋지만 말이 어려워서 우리가 나중에 듀플릿 해놓은 것과 클러스트 해놓은 거를 어떻게 합체하는 거. 합체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풍선의 기본 용어가 한 20가지가 되는데요. 선생님께서 이거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으시고 하시다 보면 용어는 귀에 익숙해지시거든요. 근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거 불기, 접기, 꼬기 뭐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께서 무슨 말이지 하시면 안 되시고 그런 말들을 알아야 풍선 접기에 하고 금방금방 그 진도나 순서에 맞춰서 나가실 때 같이 나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풍선 만들기 기본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멋진 260 풍선을 이용을 해서 멋진 풍선 아트 작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